멋있었어. 저는 그 생각이 체인소맨 보면서 근데 제가 아무리 저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최재훈 작가님만큼 제가 많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다 안 보이는 것도 많을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새 시대를 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얘가 뭔가 용투림하고 꿈틀거리고 있다 이 작가가. 그러니까 새 시대의 문을 열려고 어차피 문 여는 걸로 많이 비교하니까 일본에서는 새로운 문을 지금 활짝 열려고 얘가 용 쓰는데 지가 그걸 하고 있는데 본인도 몰라.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새 시대를 열었나? 는 보다는 이 사람 다음에 이 체인소맨 다음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다른 작가 더 젊은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이 더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완전 새롭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런 한마디만 더 하고. 네. 근데 이 새로움이라는 게 연출적인 완전 새로움이라기보단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메이저에서 안 쓰던 문법이야. 메이저에서 안 쓰던 것들을 여기서 쓰는데 그게 통하는데 그 이유가 뭐지가 지금 제 최대 숙제자 과제인데 고민인데 이 작품을 볼 때 이제 그거를 독자들이 완전히 느끼고 본다고도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캐릭터나 아까 얘기했던 그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나 서사나 이런 부분들이 엣지를 잡아주는 그런 컷들이나 장면들이 그걸 좀 더 융화시키면서 계속 보게 만드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긴 해 확실히. 네, 그러니까 제가 덧붙이려는 말이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맞아요. 얘가 활짝 열었는지 몰라. 분명한 건 근데 달라. 아니 조금은 열렸어. 조석이 됐.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중에 돌아보니 이 사람이 활짝 열었을 수도 있고 시간이 흘러서 역사적으로 봤더니 근데 이 사람을 계기로 작가님이 지금 인수 작가님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한테 영향받아서 어떤 사람이 문을 활짝 열었을 수도 있어. 그건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문을 두들겼어 이 사람. 맞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거는 이제 8권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어. 뭘 모르고 봐도 좀 다르다라는 거는 만화 보던 사람들이라면 뭔가 느끼긴 할 것 같아. 왜냐면은 스파이 패밀리랑 김연의 칼라도 인기는 많지만 생경하진 않아요. 생경한 느낌이 아니야. 근데 맞아. 이게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느끼지만 세대와 관계없이 느끼지만 체인소맨은 생경해. 맞아. 약간 진짜 좀 달라. 낯설어요. 이게 아시겠지만 이야기 문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낯설게 하기.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확실하죠. 이것이 생경한 경험을 우리한테 안겨줬다는 거. 와 12권 미쳤네 이 사람. 뭐지 이거? 이게 보통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보통 좀 인기를 얻고 한번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던 거 하지. 그 얘기가 아니라 어시들을 붙여줘요. 특급 어시를. 그러니까 우선 배경이 확 바뀌어. 그러니까 원래 약간 산만하던 것도 없었어. 그래서 대충 옆에서만 봐도 그런 것 같아. 다빈님이랑 이제 나온 작가님이랑 인수 작가님 얘기도 듣고 싶은데. 저는 이제 그냥 약간 생경하다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캐릭터들이 그냥 눈에 바로 보이니까 보통 이제 다른 소년 만화들 보면 그냥 정석적인 캐릭터들 몇 개 있고 그 사이에 특이한 캐릭터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재미를 유발했으면 이 만화는 진짜 다 특이한 애들이잖아요. 이상하기만 애들로. 네, 덴지도 그렇고 뭐 마키마도 그렇고 파오도 그렇고 아키가 그나마 조금 약간 정상축. 그래서 정석적인 느낌. 아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아키한테 그래서 이입한 사람 많아.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캐릭터들은 보면서 공감이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매력을 느끼긴 했는데 아키한테도 딱히 뭐 이입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만화에서 어떤 캐릭터들을 좋아할까? 또 아키를 좋아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다른 캐릭터들한테 이입하면서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점에 뭔가 열광하면서 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저는 이 만화 보면서 캐릭터적으로 좋았던 거는 콴시하고 레제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걔네 둘이 이미지적으로 되게 멋지고 또 막 폭탄 막 머리로 쓰고 콴시는 그냥 엄청 세잖아요. 검술로 막. 그래서 그냥 그런 표면적인 것들을 보고 되게 좋다 생각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떤 캐릭터를 좋아한다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 좋아할까 그런 거를 되게 궁금하다고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 세대이기 때문이라 하거든요. 다빈님은 좀 더 익숙하게 받아들였다는 게 이게 서사가 예를 들면 김연의 칼날이나 스파이 패밀리도 그런데 우선 가치적으로도 그 사람들은 가족이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동생 나오듯이. 근데 이 체인소맨은 그런 게 없고 붕괴돼 있고
하나하나 감각 그 안에서 하나하나 짧게 릴스나 쇼츠 보듯이 우선 하나하나의 재미에 집중해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이제 그 마키마 뒤에 장면에서 그 교토 가는 장면부터 뭔가 지옥 장면까지 쭉 이어지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는 좀 쾌감을 느끼지만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하는 거의 재미 그리고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거는 그 감각이야. 파괴하고 재미있는 거를 끊어 보여주는 거. 예.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아까 인수 작가님 얘기했지만은 그 마키마 에피소드, 그러니까 지옥 에피소드, 교토에서부터 지옥까지 쭉 이어지는 그 에피소드를 편집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혹은 후지모 타츠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해낸 건지가 앞으로의 이분 행보를 결정할 거다. 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 전반적인 거는 진짜 뭐 일부만으로도 확실히 이거는 되게 뛰어난 작품이라는 거는 솔직히 이거 호불호를 떠나서 그걸 느낄 수 있는데 2부가 또 어떻게 따로 그쵸. 진행을 되는지가 이 작품에 이제 나중에 또 추후에 뭐 얘기될 거에 되게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부 사실 1부에서 주인공은 덴지지만 마키마가 어떤 이야기를 엄청 끌고 가는 그쵸.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네, 있는 그쵸. 시기가. 설명도 해주고. 이제 2부에 가면은 이제 환생을 했다고는 하긴 하지만 마키마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거를 누가 끌고 가고 또 어떤 식으로 변할지 그거를 되게 궁금해하면서 그러니까 기다리고 그리고 있긴 해요. 주인공의 어떤 그 약간 변화된 성정이라든지 뭔가 성격 같은 것도 많이 변했을 거단 네. 말이죠. 왜냐면 1부에서는 완전 진짜 본능밖에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천둥벌거숭이 같은 느낌이면서 아, 진짜 그 약간 그 찐따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친구들 사랑하던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걸 다 잃고 어떻게 보면은 최종 빌런이지만 그래도 자기를 처음 좋아한다는 그 거짓말이지만 그걸 믿으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자기가 하나가 되는 그런 큰일까지 겪고 난 이 인간 아닌 뭐 악마 같은 인간이 덴지가 어떻게 변화할 랩한 거예요, 건지 혹시? 약간 내거 그런 있는 내거 거죠. 아닌 그런 내거 거죠. 아. 그런 거죠. 그런 게 어떻게 전개될지가 더 궁금해지는 맞아요. 지점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되게 큰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음. 옛날 방식의 정도 배틀물은 뭐냐면은 악마의 왕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 지구를 구해야 된다던가 평화로,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헌터헌터만 해도 사실은 뭐 아버지를 맞아. 찾으러 가거나 혹은 성장하는 목표 같은 근데 거. 이 체인소맨은 지금도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뭘 뭐가 원하는, 없어. 뭘 예.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반대로 그게 비어 있으니까는 거기에 뭘 넣어도 재밌는 거거든. 그치. 근데 맞아. 그거를 근데 또 잘해 되게. 예. 그러니까 참 특이한 만화인 거 확실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가장 젊은 작가가 지금의 감각을 담아낸 그래서 재밌는. 예. 근데 그래서 같이 전복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의도했는지 어느는 모르겠어. 근데 보면은 여기는 성적인 요소라던가 이런 관계성 같은 게 굉장히 다 붕괴돼 있단 말이야. 가족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 우선. 그렇잖아. 개인의 영역이거든요 전부 다. 어떤 관계성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 아키가 그나마 그 러브 스토리 라인이 있을 뻔하다가 네. 없었잖아. 그리고 결국엔 아키는 죽는단 말이야. 누구랑 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죽어서는 안 될 애가 죽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작가는 반응하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쾌감에 이렇게 하고 싶다를 서사적인 걸로 이성적으로 세팅도 하지만은 이렇게 하고 싶어를 이렇게 향해 가요. 근데 어쨌건 아키를 죽이고 싶은 거야 이 작가는. 근데 그렇게 그 선택은 뭐냐면 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가치 정복적인 거. 우리가 개개인의 영역 안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얼마나 의도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이제 관계 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다빈님이 그래도 우리랑 세대가 다른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가 있는데 예전에 다 온라인 친구 이런 말 혹시 우리 때는 있었잖아. 그러니까 네. 채팅으로 만나는 지금도 있긴 하죠. 근데- 인친, 특친. 근데 이제 거기서만 만나는 친구. 근데 우리들한테는 그게 진짜 얼굴 면대면으로 만나는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분별돼 있잖아. 어느 쪽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근데 분별돼 있죠. 그런데 요즘 세대 친구들한테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 네트워크라는 게 이미 있는 세대인 거잖아.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분별이 없다는 식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분별 없어요 실제로. 분별 그리고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 30
30대쯤 됐을 때 여러분 다빈님 나이 있는 사람이 30대쯤 돼서 이 사회의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는 우리가 흔히 고대 때부터 내려오던 친구라는 관계 그리고 뭐 아빠는 아빠다워야 되고 엄마는 엄마다워야 그 롤이 있잖아요. 전통적인 롤 같은 그리고 게. 가족을 이루더라도 꼭 아빠가 우리 전통적인 아빠의 역할을 안 하더라도 엄마가 그 역할을 한다. 한 명은 엄하고 한 명은 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게 다 붕괴된 상황이 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이 만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관계성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좀 궁금했어요. 이 만화 그러니까 안에서요. 저 같은 사람은 봤을 때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정도지 이런 관계에서 한 집에서 살 수 있나?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면 유사 가족의 형태도 아니잖아. 대한 가족? 아니 그러니까 대한 이 가족이 아니지 얘들은. 아니 그러니까 유사 가족이나 대한 가족의 형태도 아닌 것만 같다라는 네. 뜻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살지?라는. 예를 들면 그 악마 이름 뭐지 이게? 파워. 파워랑 덴지가 그리고 사실 마키마네 사실 그 마키마랑 그리고 그 아키. 스승 키시베. 근데 어떻게 다 외우는 거야? 근데 이 네 명이 어떠냐면은 뭔가 유사 가족 같은 것 같아 약간 살짝. 근데 알겠지만 그치. 아니야. 아니 그나마 그 파워랑 덴지가 약간 이렇게 그 러브라인이 있을 법했지만 그것도 사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넣으라고 했던 것 같아 편집부에서. 약간. 근데 후지부타 시키기가 싫어서 거부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치하기를. 근데 둘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굳이 얘기하자면 남매? 남매죠. 그렇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남매 같냐? 그렇진 않아. 좀 특이해. 그러니까 남매와 동료 어딘가에 있어. 그러면서 특이하죠. 그건 확실해. 얘들이 지금 데빌런터로 회사에선 그런 관계일 수 있어. 근데 집은 내밀한 사적 공간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관계로 살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진다고가 전 조금. 다빈님은 어땠어요? 그래서? 솔직히 만화라고 생각하고 보면 굉장히 저는 받아들일 만한데 제가 진짜로 저 상황에 뭐 직장 동료랑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사실 저는 아직 아닐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빈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제 생각엔 다빈님도 당연히 지금 세대지만 예를 다빈님 세대에서도 나뉠 거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뭐 썸 탄다는 게 뭐 성관계까지 해도 돼요. 썸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썸은 손도 잡으면 안 된다 생각해. 예를 들면 그 뭐 선세쿠사 이런 말도 요즘 유행이잖아. 당연히 근데 거기서도 그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뭐가 다수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아무리 현 세대가 다르더라도 가치에 대해서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잖아. 나는 그래도 가족 중심이고 싶어. 아니야. 나는 되게 가족은 없다고 생각해.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 체인소맨은 어떠냐면은 지금 현존하는 파편화된 어떤 가치들 있잖아요. 지금 젠더 갈등이나 노동 갈등이나 계급 갈등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갈등의 시대에서 나온 일종의 엑기스다. 라는 면이 있어요. 확실한 거. 가치 전복적이니까 이 만화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계속 스토리 얘기를 계속 평소 만화할 때보다 스토리적인 측면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걸 다 무너뜨린다기보다는 다 터뜨리고 있어 이 만화가. 그래서 좀 많이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런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캐릭터 설정에 그게 되게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캐릭터 설정. 네, 설정은 근데 옛날 만화나 이거나 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 관계성은. 그렇진 근데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김연의 칼날이랑 스파이 패밀리 가장 가까운 걸로는 조금 멀게는 헌터, 나루토, 원피스만 해도 솔직히 그런 면에서 체인소맨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원피스나 나루토는 촌스러워 심지어. 그치. 약간 좀 너무 왜냐면은 DNA잖아. 나루토 사실은 맨날 나는 왕떠였어. 나는 이지매를 당했지. 나한테는 구미호가 있어. 왜 날 다 싫어할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최고의 DNA야. 금수저도 아니야. 뭐냐 저기 구미수저 말이 되냐고. 원피스도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 차라리 헌터가 나. 헌터는 대놓고 얘기하거든. 걔는 타고났다. 누구의 고뇌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 난 차라리 원펀맨도 생각나. 그런 면에서 김연의 칼날과 스파이 패밀리도 저는 뭐냐면은 그 현대, 그러니까 슬램덩크 얘기했잖아요. 그 슬램덩크와 드래곤볼 그 시대의 어떤 마지막 끝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감히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수적이야.
여동생 구하려고 난리 피잖아. 김연애 칼라만 봐도. 스파 패밀리는 뭐야? 그냥 사실은 아닌 척하면서 엄청 알콩달콩 귀여운 가족들을 우린 엿보는 재미가 있는 거잖아. 그런 면에서 이 체인소맨은 그런 건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다 그것들이 개인주의야. 완전 개인주의. 그리고 끊임없이 거부해 이 후지모 타츠키가. 맞아요. 있다 뭔가 있는 듯하다가 없고 있으려고 해도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 그렇게 확실해. 맞아. 그리고 완전히 이게 관계가 뭐 어떤 뭐 동료 관계나 뭐 어떤 그 러브라인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딱히 없고 서로가 되게 끈끈한 관계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그런 게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아. 맞아요. 그리고 그게 뭐 누가 뭐 때문에 죽었다고 해도 막 진짜 복수심에 미친 듯이 불타서 막 내가 복수를 진짜 어떻게든 하겠다 막 이런 그런 강력한 그런 감정이 고조되는 것도 딱히 보이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맞아요. 개인의 본능이랑 그런 성적에 따른 전개로 이어가는 거지. 맞아요. 뭔가 그런 느낌으로는 그래서 없어. 동료니까 뭐 이런 거. 그쵸. 이런 거는 보이진 않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은 엿먹어라야.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맞아. 그런 거 있잖아. 그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이거 꼭 12권을 보고 얘기하면 진짜 좋은데 12권까지 나오고 왜냐면은 했었는데 11권까지는 약간 혼재돼 있는 게 있는데 12권부터 이 사람 되게 분명히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딱 정리돼 있더라고. 아니 그 주제적인 것도 이 작가로서의 태도도. 근데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진실, 진심 이거에 더 중심을 둬.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아버지냐 아니냐 아버지여도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 틀렸고 잘못됐다, 혹은 내 여동생인데도 틀렸고 잘못됐다, 혹은 형인데도 잘못되고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 그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완전히 타인인데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날 대해주고 아버지나 엄마나 형이나 이런 것처럼 날 대해준다? 그럼 이 사람 오케이인 거야. 뭐냐? 실제는 보수적인 가치들이 다 파편화돼 있고 이 개인 안에서 이거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거든.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은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인 거고, 가족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에 반응해. 그래서 사실 그 유아 그것도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동생이 여동생 언니 그거랑 룩백이 사실 한 세트인 만화잖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룩백은 타인이야. 친구와 친구라고. 가족이 아니야. 네. 근데 그 여동생과 언니는 뭐가 있냐면은 가족이란 말이지. 근데 이거를 뭐냐면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룩백 여동 가족의 얘기를 다룰 때는 되게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기 승화로 여동생과 가까워진다고. 근데 룩백은 어떠냐면은 타인인데 그 친구를 위해서 울어. 되게 재밌는 거지. 예.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개인 중심주의란 말은 맞지 않고 지금 현 세대의 젊은 친구들이 혹은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세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시대의 문제지. 개인주의 개인의 어떤 그 가치와 혹은 그 어떤 존재라고 했나, 그것이 커지는 이 지금에 와서는 그거를 되게 잘 담은 만화죠. 사실은 이거는. 되게 예리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이게 얼마나 표현을 또 잘하는 사람. 심지어 거죠. 그거를 점점 의식하기 시작했어. 12권에선. 굉장히 12권 얘기가 더 많이 나와. 왜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어떤 악마랑 싸울 때 차와 어떤 사람을 이제 떨어뜨렸을 때 체인소맨한테 이거 너 뭘 저도 샀어요. 그 젊은 사람과 노인 5명이 드는 차. 그렇지. 그걸 구하려고 할 때 너 뭘 구하려고 할 때 그 둘 모두 안 구하거든. 다른 걸 구하. 그러니까 그것도 스포일러인데 사실. 미안합니다. 이거 삭제해 주세요. 근데 그때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선언하는 거야. 선언. 나는 몰라. 나도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니들도 한번 생각해봐. 라는 그 되게 선언적인 거거든요. 이 12권이.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참 약간 좋은 작가가 되고 있는 건 확실하다. 이미 됐지만 더 좋은 작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람이 만화에서 절대적인 어떤 것들을 되게 열심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 그러려면 이제 만화에서 본인의 상대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어떤 사실은 이런 만화를 그리면 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지점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어쨌든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안티 히어로야 자기도. 본편에서 뭐지? 어둠의 악마였나? 어둠의 악마의 살을 먹잖아요. 그 인형 사막. 그거를 덴지가 불로 나는 빛의 악마다 하면서 죽이는데 사실 그 장면 보면 하이라이트. 우리가 이제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 빛은 어떤
좋은 것이고 어둠은 나쁜 것인데 그 장면만 보면 사실 누가 착한 사람이고 그치. 나쁜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말이나 이미지의 측면으로에서부터 출발해서 약간 주제적인 것까지 나아가는 그런 걸 파괴하려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이 뭐지만 본능적으로 느끼던 거를 어쨌건 이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그건 확실해. 예. 12권도 재밌네. 만화 책 보고 있지 마시고요. 8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 이야기 8권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8권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이거 이제 저는 이제 그 만화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한국 만화로 치면은 허영만 작가님의 오한강 그리고 신희숙 작가님의 뭐 아랫님의 내 딸들 그리고 뭐 박흥룡 작가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런 몇 가지 되게 중요한 순간들이 생각하거든요. 사실 청기환 작가님 만화도 좀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만화 역사에서 이렇게 기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 그 뭐 미국 만화로 치면은 뭐 배트맨 다크나이트라던가 저 왓츠맨 같은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이 체인소맨은 저는 두고두고 언급될 만화라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몇 페이지냐면 8권의 39페이지를 보면 되는데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뭐가 있냐면은 그 이제 영화가 특히 상업의 예술이니까 영화는 이제 시장이 크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대중들이 그리고 제가 예전에 했는데 매체적으로 수동적이야. 그렇잖아. 영화관에서 내가 2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 나온다고. 근데 이 만화는 문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 독자가 어쨌건 읽어야 되거든.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적 순간이 발생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영화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언급이 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약간 앞서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이번에는 이런 연출 되게 좋지 않았어? 이번에 이런 게 있어? 이런 것이 되게 활발하지. 근데 만화는 그런 게 없고 많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어쨌건 마이너하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체인소맨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만화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만화가 될 거라 생각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트 코믹스에서 많이 쓰던 문법들을 가지고 왔어.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얼마나 의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깨달았어. 만화의 문법이라는 것이 만화 미학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만화의 정점을 만든다. 그런 면에서 이 39페이지를 보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인형술사가 바친다 하고 나서 아이들 3명을 악마한테 바치는 거야. 4명 중에. 근데 여기서 이제 손가락이 등장하는데 악마의 손가락이죠. 근데 이 손가락이 어디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칸 밖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결국에는 창문 너머를 계속 보는 거거든요. 창문 너머. 이 창문 너머라 이게 만화에서 문법에서 이 창문 칸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게 이 사람의 주제인데 이 후지모토 사츠키는 뭐냐면은 창문 너머가 이 체인소맨의 세계인 거야. 근데 창문 너머가 아니라 이 창문 안 바깥쪽 그러니까 독자의 세계는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약간 제4의 그거죠. 혹은 작가의 영역이거나.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칸 밖에서 손가락이 등장했다는 거 뭐냐면은 이 세계 밖에 있는 무언가가 등장했다는 뜻이에요. 악마가 이제 3명을 가져가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는 근데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 순간 그랬던 걸 수도 있어. 감각적인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넘기고 나서 어디 갔어? 이건 몇 페이지? 41페이지. 아니 54페이지. 54페이지를 보면은 어둠의 이제 지옥으로 이미 떨어졌지 애들이. 근데 어둠의 악마하면서 문에서 떨어져.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문이 어떠냐면은 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칸 밖과 안을 계속 뭐 어떻게 하냐면 초현실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거 그리고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구분지어서 의도하고 있어. 그냥 감각적으로 문이 딸칵 열려가지고 칸 밖에 이렇게 있으면 되게 좋겠다가 아니야. 알고 있어. 이 작가는 그걸 의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넘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57페이지도 이건 지나가는 건데 이거는 좀 재밌는 게 이 악마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깨고를 하는 장면에서 칸이 닫히잖아. 이것도 되게 진짜 그쵸. 잘하는 거야. 이것도 잠깐 이거는 약간 이와야키 토시처럼 태도인데 어쨌건 넘겨서 이제 악마가 등장하고 숭덩숭덩 자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60페이지인데 60페이지에서도
이제 애들이 다 손이랑 말이 막 날아간 다음에 막 이제 악마가 이게 근데 칸을 구성하는 게 뭐냐면 손들이야 손들. 악마의 손이지. 근데 당연한 거지만 이 손들은 어딨냐? 칸 밖에 있다고.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칸 안에 있냐 칸 밖에 있냐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뭐냐 이 세계와 그렇지 않은 현 세계 그거를 구분짓고 있는 거야. 뭘로? 만화 문법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를 그냥 칸을 다 닫아도 성립이 되고 칸을 다 닫아도 그냥 전달이 돼요.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 만화 문법적으로 만화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걸 체험시키는 거지.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냐? 이것이 뛰어난 만화가 된 거야. 그리고 다른 예술에서는 할 수 없는 예술이 된 거지. 멋있다 이 점. 네. 그리고 나서 봐봐요. 넘기고 나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64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서 악마 그 어둠의 악마 살점을 주잖아. 근데 여기 당연한 거지만 뭐냐? 손가락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 칸 밖에서 튀어나오지. 손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65페이지도 뭐냐? 그 입에다가 먹일 때 어떠냐? 칸 밖에서 손가락 튀어나와 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지옥 장면에 쭉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싸울 때도 되게 재밌는 것 중에 이 뒤에 보면 되는데 이 악마가 싸울 때와 그러니까 카메라가 악마를 칸도 카메라를 비췄다가 안 비췄다. 그러니까 악마를 비췄다가 덴지 일행을 비췄다가 악마를 비췄다가 덴지 일행을 비췄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은 악마를 비칠 때는 칸이 어쨌건 가능하면 열려 있어. 덴지 일행을 비칠 때는 가능하면 다 닫혀 있거든요. 그걸 가장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82페이지인데 82페이지에서 그 사실 앞에서 이제 80페이지, 81페이지 덴지가 막 엄청 잘 싸워. 근데 어떤 순간 이 악마가 위기를 느끼는 순간 82페이지에서 갑자기 어떤 기도 같은 걸 하거든요. 합장을 따라락 하는데 그게 어떠냐면은 이 모든 칸들 위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칸이 열리는 건 있어도 칸 위에 칸이 얹혀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칸 밖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네. 세계가 다른. 그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에 존재하는 무언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초월적인 무언가라는 거지. 거죠. 그러니까 칸이 열리고 닫히고 떠나서 칸 위에 얹혀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이 사람은 의식을 하고 있거든.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문법과 이런 태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실은. 저도 되게 즐겨하고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냐? 아트 코믹스나 혹은 출판 만화의 되게 옛날 문법.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게 로스트 테크놀로지처럼 옛날에는 있던 거긴 하거든요. 조금 데스카 우서모 만화나 7, 80년대 만화 보이긴 해요. 왜냐면 그때는 그 르네상스 시였으니까 출판 만화에.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꺼냈고 새로운 문법으로 재작성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대단한 거고 그런 면에서 사실 또 이 지옥 장면이 시작하는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러니까 98페이지 있잖아요. 98페이지. 42페이지와 98페이지를 얘기하는 건데 42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백화점이지. 그래서 천장에서 손이 오고 얘네들을 잡는 이 장면도 엄청나게 아름답지. 그 개미 장면 어쨌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어디였어? 98페이지에서도 이제 지옥에서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올 때 어떻게 되냐? 그 손이 이제 칸 밖에서 등장하면서 싹 끝나지. 그러니까 칸 밖과 안, 칸의 위와 아래, 그러니까 그 창문 너머와 창문 바깥.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연출한 거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독자들이 이거를 보면서 이게 사실은 독자들은 사건으로 연결되잖아요. 너무 재밌다. 너무 멋있는 장면들이다. 근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이런 미학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면서 체험한 거지. 되게 근데 저는 뺏겼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네. 이 사람이 엄청난 덕후다 보니 네.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이렇게 그런 방식들을 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엄청난 오타쿠죠. 그래서 저도 뺏겼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완전히 체화했죠. 그래서 카피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체화돼 자기 걸로 있는 거. 맞아요. 자기 거 네. 안에 뭐 연출을 카피하는 건 아니니까 다 공용으로 쓰는 거니까. 정말로. 그런 면에서 완전히 체화를 했고 그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오마주와 표절의 차이는 그걸 따라한 것에 대해서 떠오르지 않냐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 체인소맨을 보면서 뭔가 연상되지 않거든. 그냥 올고지 이 세계에 빠져들거든 우리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오타쿠인 거를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 씨가 사람들 베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 되게 유명하거든. 근데 여기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서 검색했는데 키리스케와 조니의 499명 베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누가 비교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 장면이거든요. 이게 위에 게 체인소맨이고 밑에 게 제가 방금 전에 키리시베와 그 499명 백이에요. 이거에 대한 오마주거든. 이게 단편집이에요. 이게 한 권짜리 만화. 제가 이거를 구하고 싶었는데 이게 구하기 힘들어도 왜냐면 지금 너무 비싸졌어. 아 국내 나왔어요? 아니 없어요 우리나라에. 네. 근데 이게 뭐냐면 한 권짜리 많은데 이게 오타쿠들끼리 알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책이 너무 많이 팔려서 이제 못 구하는 거야. 그 체인소맨이 그냥 오마주 했다.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 이 작가가 고마워했어. 고맙다고. 후지모토 타츠키한테 영광이라고.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아시잖아요. 이토 준지라던가 나홍진이라던가 사실 오마주가 엄청 많거든. 그 리트 교토 포레스트 장면. 작가. 맞아. 이가라시 다이스케. 네. 맞아. 어디서요? 8권에서 8권에서 뭐요? 8권에 그런 게 있었나? 마녀의 영향 많이 받은 거. 마녀. 그렇네. 그 이가라시 다이스케 마녀 그렇죠? 네. 근데 눈이나 이런 거 비슷하기도 하다 좀. 근데 이제 거기에 마녀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 막 이런 이미지 나와요. 변형되고 이미지. 이 사람은 만화책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 8권 보면서 특히 조금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이 사람 연출에서 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팔도 그렇고 그리고 초반에도 막 아키가 캥 할 때도 그렇고 그거 다 손가락이나 손 쓰잖아요. 맞아. 그리고 신체 손상될 때도 맞아요. 팔을 제일 먼저 손상시키고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팔이나 손의 이미지에 열중을 하면서 연출을 할까 그게 되게 궁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다 봐도 좋은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보진 않았는데 다비님이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건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작가 자체랑 작품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말을 들으니까 떠오르는 건 이 사람은 되게 감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잖아. 되게 생존을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손이 이분한테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어쩌면은 그거는 근데 의식하진 않았을 것 같아.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런 이미지에 사로잡혀. 예를 들면은 저도 어떤 생각했었냐면 저는 누나를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는 것에 대한 욕구와 보는 것에 대한 어떤 갈망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한 적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작가라는 거는 기호적으로 자기와 연관된 무언가에 반응하니까. 저는 비슷한 얘기인데 손이 원래 그림 그릴 때 제일 어려운 게 손이라고 하거든요. 손이나 발 관절이 많아서인데 손이 뭐가 찢겨 나가고 이럴 때 그릴 때 저는 그런 쾌감 같은 게 좀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반대로 해소감이 해방감이 근데 제가 이 사람이랑 닮았다 이건 아니지만 저도 약간 최준 작가처럼 제 일러스트 맨날 인스타 올리잖아요. 보면 눈이랑 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눈 진짜 많이 나와. 저도 그 두 개에 좀 집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저도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자면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 손이 막 이렇게 쫙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한 거가 그려놓고 봤을 때 뭔가 쫙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게 손을 그려야겠어 이게 아니고 그러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도구로 손을 많이 썼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그냥 약간 감으로만 생각을 했던 게 몸이잖아요. 어쨌든 이 만화가 본능을 엄청 중시하는 만화고 본능은 어쨌든 신체에서부터 오니까 신체의 어떤 부위에 약간 꽂힌 건 알겠는데 왜 손이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해 주신 이유들을 들어보면 이 만화가 근데 지금 스토리적으로도 연출적으로도 많은 걸 파괴하고 클리셰 다 파괴하고 있어서 의미를 갖다 붙이자면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만화긴 해요, 솔직히. 콤보다이몽이다. 근데 손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표현하기 좋잖아. 그리고 손 없어져도 몸체는 살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저는 특히 일본 만화 시스템이 그렇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예술 작품, 특히 이야기가 있는 작품은 이게 비어 있다고 생각해요. 기호가. 어떤 얘기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으로 치면 그 반지는
누군가한테는 권력이고 누군가한테는 뭐 욕망이고 누군가한테는 되게 뭐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담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톨킨은 다 그거를 너무 의도했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반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종족이 있는데 호빗, 엘프, 뭐 저기 마법사, 드워프 다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 인간 군상을 각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빗이면은 뭐 소년, 순수한 계열이고 뭐 아니면 뭐 드워프 같은 경우는 어떤 덕후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혹은 역사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트롤 같은 경우는 뭐 그쵸. 좀 그런 거고 엘프면 뭐 이상 어떤 인간의 이상적인 형태 이런 거고. 거 이들이 반지를 중심으로 그런 걸 펼치는 거지. 근데 이 체인소 우치무타 츠키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채웠는데 뭐가 있냐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게 너무 저는 재밌고 그게 너무 훌륭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일본 만화 시스템 속에서 이런 경우로 가끔 봤었는데 그렇게 걸작이 되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보통 단편이나 혹은 뭐 이게 저기 그 어떤 여러 가지 장편들을 해보고 나서 어떤 순간 빵 터져요. 반지의 것도 되게 수많은 시간이 걸렸잖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일본 만화 중에는 가끔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되게 어렸을 때 연재를 시작해서 40대가 돼서 완결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모르던 사람이 완결을 지을 때는 걸작으로 완결 짓는 거야. 근데 그게 재밌는 게 한 작품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체인소맨 작가가 저는 지금 현존하는 작가 중에 가장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작가라 생각하는데 발전을 1권을 할 때는 그러니까 체인소맨만 해도 시작할 때 좀 정리되어 있긴 했어. 확실한 거는 그 앞에 있는 예전 거보다는 왜냐면 파이어 펀치를 보면 알아요. 파이어 펀치는 진짜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클리셰밖에 없어. 그건 사실 반대로. 근데 이 체인소맨은 말 끊어서 약간 그랬을 수도 있겠다. 파이어 펀치 때 니들이 시킨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됐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 체인소맨 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근데 체인소맨도 줄다리기 흔적은 있어요. 많이 있어요. 편집부가 많이 간섭했어요. 근데 체인소맨 이거 할 때는 어쨌건 어느 정도 정갈하긴 했지만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그것이 실시간으로 이제 정리되고 있어. 근데 그것을 이제 12권에서 알 수가 있는 거지. 이 말 근데 저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9권에 그 있잖아요. 그 총의 악마여 미국 국민의 수명을 연출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의 악마를 죽여달라. 지옥 갔다 오고 나서 하고 나서 총의 악마가 갑자기 교회에 있는 쪽으로 쫙 내려와서 다 쏴 죽이잖아. 근데 그 이하 사망자 하면서 이름 쫙 나오면서 총의 악마 빵 등장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안 쓰는 거거든. 너무 압도적이지 않아요? 와, 나는 이 장면이 너무 낯설었어. 그러니까 일본의 그 되게 인디 만화나 엄청 그냥 동인지 이런 데서는 많이 해요. 이런 짓을. 왜냐면 한컷 그려놓고 한컷 퀄리티 있게 그려놓고 생색내기 좋은 스타일이라서 많이 하는데 메이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대단한 거야. 이 사람은 정말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확실해. 그리고 만화 미학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지금 그 총의 악마 얘기도 잘하셨는데 만화에서 말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말풍선의 역할, 그러니까 텍스트의 만화에서 텍스트의 역할이란 건 뭐냐면은 다들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만 있다고 생각해요. 정보만. 근데 만화에서 텍스트라는 건 이미지의 역할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 왼손은 거듭분 장면도 그래요. 그 슬램덩크 그 강백호의 늠름한 얼굴과 앙다운 입술 그리고 왼손은 거듭분에 대다가 이미지로 동시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총의 악마 장면도 생각해봐. 거기에 사망자 이름과 그 총의 악마가 거대하게 딱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치 이 장면. 보고 그게 뭐냐면 이미지로 오는 거야. 당연히 그 이름을 다 읽을 리가 없잖아. 이것도 어떤 조형적인 걸로 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름과 총의 악마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놓이면서 이미지로 압도하는 게 있어요. 와, 그거 보면서 완전 찐이다 얘는. 진짜 만화적이다. 이 사람도 그 장면이 저는 그게 되게 좀 어떻게 읽혔냐면 아까 되게 감각적이고 본능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폭력적이고 이때까지 사람 죽는 거를 이렇게 챙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룩백 만화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작가가 약간 퐁당퐁당 하는 것 같아.
다 죽어라 이러는 다음에 다 죽은 거에 대한 슬픔 이런 것도 본인 너무 심했나 이렇게 느끼고 이러는 그 그런가? 감정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감정폭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이름을 이걸 다 쓰나 이거 언제 다 만들어?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장면들 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와서 이거 너무한가? 막 이런 느낌도 좀 느끼는 거 아닌가? 전혀. 저는 오히려 안 느끼는 것 같고 오히려 굳이 감정선을 짚어보자면은 쾌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괜찮겠다, 이거 좋은 걸, 이거 재밌겠다. 근데 거기에 그 감각 안에는 만화 미학이 있는 거지. 뭐냐면은 오마주도 있는 거고. 이거는 여기서 따와야지. 이건 내가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 감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만화죠. 근데 그것이 약간 의도했건 의도치 않건 되게 좋은 기호들로 움직이고 있어 사실 어쨌건. 그러니까 정말 강력하고 훌륭한 믹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후지모 타츠키 비유를 하자면은 이 시대를 담아내는 강력한 믹서기다. 아 동의합니다. 이와키 토시는 어떠냐? 되게 약간 정갈한 오마카세. 약간 정성 느낌이야. 하나 했는데 그게 너무 완벽한. 네. 근데 이거 약간 진짜 변형이 진짜 엄청나게 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확실한 거는 너무 아름다운 만화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건 확실해. 정말 저는 현존하는 만화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만화가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그런 만화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맞아.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만화가. 근데 이제 체인소맨 얘기만 너무 하다 보니까 우리 룩백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룩백이랑 이 단편 총기작. 단편? 룩백 우셨다고요? 셋 다? 저 엄청 울었어요. 울었죠. 저 완전 진짜? 울었죠. 그 룩백도 호. 작가님이 얼마나 소시오패스적인지 아니 뒤에 건전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룩백이 뭐 어땠길래 임다운 작가님은? 아니 근데 이거를 이 눈물이 나는 감성을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 그게 왜냐면 아니고 룩백이란 작품이 어땠는지 여쭙는 거죠. 저 룩백이요? 저는 사실 룩백을 먼저 보고 체인소맨을 봐서 이거 그렸던 사람이 이거라고? 라고 해서 오히려 조금 더 반전의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 다루는 감성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완전 정반대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외로운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이 작가의 어떤 인간관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 그리고 뭐 어쨌든 외롭지만 다들 곁에 누군가를 두고 싶어 한다는 그런 감성 같은 거를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 사람 만화를 진짜 사랑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만화를 진짜. 그리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만화를 그리는 어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뭔가 이제 그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래서 게다가, 눈물이 났지. 그치. 근데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등감이잖아. 그쵸. 네, 어떤 질투나 네. 또 나보다 잘난 사람을 바라보는 같은 필드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근데 그게 내 친구야. 맞아. 근데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은 그 열등감이라는 어떤 치졸함 혹은 되게 그 터부시하는 그래서 되게 멋없고 잘못된 무언가에 대한 거를 포용력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진심으로 승화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 만화 얘기를 해서 그렇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시잖아요. 가족들끼리도 의심한다니까. 쟤가 나한테 왜 저러지? 그렇잖아요. 아니 심지어 만화 모임에서 피드백하다가도 그래요. 피드백하다가도 예를 들면 이거 의도가 뭐야 하면은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뭘 하냐면 의심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긴장해서 좋은 말을 해야 될 것만 같잖아. 그냥 내 의도가 뭐야 하면 의도로 얘기하면 돼요 편하게 사실은. 근데 우리가 초심자들이 뭘 하냐면은 저 사람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걸 나한테 묻지?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랬는데 근데 그것들을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악의가 없이 선의를 가지고 혹은 그냥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서 나한테 물어본 거구나라고까지 성장해가는 과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룩백은 이 후지모 타츠키라는 사람이 되게 특이한 면이 있지만 확실한 건 사람에 대한 진심
혹은 나에 대한 어떤 진심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건 분명하다. 예. 그게 가족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보수적 가치냐 현대적 가치냐를 떠나서 예. 그런 면에서 그 열등감이 그 이제 포용력 그러니까 인정과 포용 반성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오는 감동은 사실은 세대와 관계없이 감동적이죠. 근데 이 룩백 언제 그렸는지 혹시 아세요? 체인소맨 완결 내고 그랬어요. 그죠. 최근에 그린 거야. 끝나고 네. 1부 끝나고 그래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뭐냐 이 어디 가서 22, 26, 17, 22 요거가 진짜 옛날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네, 제 맞아, 생각에 맞아. 포함되는 것 같고 자기 나이 아닐까? 그리고 이 중간 어딘가 그러니까 그 나이죠. 그 중간 어딘가에 파이어 펀치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걸 체인소맨 내고? 룩백이 있는 거지.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룩백이 단편이다 보니 뭐 파이어 펀치 하기 전이나 파이어 펀치 하고 나서 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건 그림체 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체인소맨을 전 처음 봤거든요. 근데 보고 이 새끼 뭐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보면서 뭐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제가 쭉 했던 얘기들. 근데 작가님이 그 얘기하니까 진짜 웃기긴 하다. 왜요? 우리도 작가님 보면서 뭐지? 왜 룩백을 보고 안 울지? 아 근데 그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보고 나서 누가 나보고 룩백을 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후지모 타스키에 대한 계산이 끝난 상황이야. 뭔지 모르겠다 이 사람. 끝까지 체인소맨 끝까지 가봐야 그때 가서 내가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놔둔 상태로 하도 보라고 하니까 봤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뭐야 이 인간 그러니까 그 체인소맨 전에 그린 건 줄 알고 정상적으로 그릴 줄 아는 애구만. 라고 나는 그러면 이 사람이 체인소맨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실력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체인소맨을 다시 본 거고. 근데 지금 쭉 얘기를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체인소맨 그리고 나서 쌓아 올린 어느 정도 실력을 경험을 바탕으로 룩백을 그렸구나 라는 게 생각이 돼서 그렇죠. 더 대단해. 그러니까 이분은 그지. 실전형이야 실전형. 그러니까 맞아. 이게 결국에는 정점에 있는 사람은 비슷하거든요. 시작을 감각적으로 많이 하면서 찾아가는 사람이나 이성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가는 사람이나 결국 정점은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의문이 풀리는데 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룩백이 나왔고 이 영향으로 지금 시즌 2 때 엄청 영향을 많이 받겠네. 그쵸. 왜냐하면 시즌 1에 비해 지금 시즌 2 시작부터 나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생수 이와키 토시의 기생수는 거의 바로 데뷔작이에요. 그죠. 근데 아시겠지만 무슨 뼈의 뼈의 소리 단편 몇 개 하고 바로 데뷔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미 완성돼 있잖아. 근데 이분은 알겠지만은 단편뿐만 아니라 파이어 펀치라고 되게 긴 연재한 게 있다고. 그리고 나서 이걸 온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작업량으로 그거를 도달하는 사람인 거지. 근데 물론 그렇게도 못 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분 진짜 나는 그치. 대단한 것 같아. 무대 위에서 다 배우고 있는 느낌. 그리고 룩백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룩백은 제가 오늘 깜빡하고 못 가져왔는데 급하게 나온다고 룩백도 만화 미학적으로 진짜 엄청나게 훌륭한 만화예요. 이게 룩백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제가 체인소맨하고 이 사람이 견디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솔직히. 이게 영감인 거죠. 영감을 얻은 거야. 영감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자라는 영감도 있었겠지만 만화 미학적인 영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룩백에. 뭐가 있냐면 시공간이 와 너무 자유자재잖아. 과거로 왔다가 현재로 왔다가 그리고 이 친구의 그림하는 뒷모습이었다가 그 친구의 뒷모습이었다가 진짜 막 완전히 조금 어렵긴 하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렵지만 분명한 건 뭐냐? 그게 전달이 안 되진 않아. 그게 핵심이에요. 뭐냐면은 약간 불편해. 근데 뭐냐? 근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반대로 이거를 순차적으로 그냥 나열했다고요. 순차적으로 그냥 나열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평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룩백이 뛰어난 건 뭐냐면은 그 교차, 그 시공간의 교차가 주는 울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화 미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만화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맞아. 그죠. 만화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게 영화로 치면은 덩케르크 같은 거야. 덩케르크. 네, 그죠. 시공간을 동시적으로 만화 속의 만화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제가 시공간에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뭐냐면은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이 얘기가 아니야. 얘는 동시적으로 시간을 과거와 현재를 같이 이게 어렵다는 거야. 이게 그냥
그 옛날 생각하고 회상하고 현재 오고 회상하고 현재 오는 거는 쉬워 끊어 가는 거니까. 근데 이 룩백이 대단한 거는 현재 진행형인데 계속 그걸 교차시켜.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은 여러분도 이걸 아시겠지만 이 룩백이 감동적인 건 이 주인공의 심상을 함께 한다는 기분이 들어요. 따라가고 있죠, 완전히. 이게 끊어져서 봐봐요.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램덩크의 왼손을 거둘 뿐의 현대에 그걸 알렸다면은 이거는 되게 그거의 가장 큰 정점에 있는 게 이 체인소맨이라고. 그 중에 하나가 룩백인데 이게 결국에는 좋은 만화는 주제를 담은 이미지를 향해 가고 그거를 경험하는 데 있어요. 근데 이 룩백의 가장 큰 정점은 마치 메멘토처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 회상했다가 현재했다가 회상했다 현재하면 뭐냐면 이게 이거를 설명하면서 그냥 관망하게 돼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애가 이랬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울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룩백은 어떠냐면은 그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시적이야. 그러니까 어떠냐, 이 주인공의 심상을 내가 같이 함께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 마치 메멘토처럼. 메멘토는 어떠냐면은 메멘토도 센세이션했던 게 그 가이 피어스가 단기 기억 상실증인데 과거는 흑백, 현재는 칼라면서 그거를 과거를 통으로 보여줬다가 현재를 통으로 보여줬다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끊어 보여주면서 마치 그 가이 피어스 주인공의 단기 기억 상실증을 관객이 체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크리스토퍼 논란이 그걸 처음 했냐? 그건 아니야. 메이저에 끌고 온 거지. 그런 것처럼 이 룩백은 그 정도의 실험성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준하는 만화 미학을 이 주인공의 정서를 체험하는 데 적용했다. 그런 면에서 되게 현대적인 만화다. 가장 앞서가는.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룩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건 굉장합니다. 네, 정말 저는 지금 현재 그 일본 만화, 심지어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앞서가는 젊은 만화가 중에 한 명이 그 우리가 했던 그 누구지? 그 피해 오시미 슈조. 오시미 슈조와 이 후시모 타츠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두 명이 가장 앞서는 생각해. 저도 아까 오시미 슈조 생각났었는데. 오시미 슈조는 확실하죠. 근데 당연한 거지만 오시미 슈조가 좀 더 클래식해. 그건 좀 더 친절하고. 근데 후시미 타츠키는 막 뒤흔들지.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다시 훑어봤는데 이북으로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단편집이랑 그 체인소맨에서도 얘기했었던 그 홈통 사용하는 것도 여기서도 엄청 자유자재로 진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게 엄청 보이거든요. 보이죠. 완전 보이죠. 네. 그 심지어 두께도 조절해가면서 같은 거지만 거의 몇 단계씩 나눠져 있는 것처럼 맞아요. 감정의 거리나 거리까지도 이제 여기에 반영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만화 문법이 세팅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그래 좀 편해요. 예를 들면 우라사나오키께 그렇거든요. 우라사나오키의 만화 문법은 어떠냐면 되게 세팅돼 있대 어쨌건 유동적이진 않아. 근데 그게 세팅이 되게 잘 돼서 재밌는 만화지. 근데 왜냐면은 근데 그래야 좀 쉬워요. 예를 들면은 이때는 넓힌다, 이때는 좁힌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지. 근데 이 후시모토 타츠키랑 이와키 토시랑 박흥룡 작가님은 어떠냐면은 매 장면에 따라 칸을 열고 닫고와 홈통을 띄우고 닫는 거를 끊임없이 매 장면에 맞는 거를 끊임없이 정해지 않고 써. 변주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귀찮고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 이제 후시모 타츠키는 체화됐다는 거야. 그게 너무 무서워. 좋은 의미에서. 네. 체화됐다는 게 놀라운 거. 체화됐다는 게. 정리를 한 번에 해주셔가지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네. 룩백에 대해서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체인소맨을 먼저 보고 이 룩백을 따라갔던 독자라면은 체인소맨은 진짜 화려하잖아요. 연출이 진짜 대각선도 진짜 많고 예를 들어서 대각선으로 잘린 것도 많고 뚫린 것도 진짜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되게 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게 또 이 작가가 잘하는 게 이 만화가 담고 있는 가치가 진짜 그 진정성이라는 것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약간 정통적인 느낌, 정직한 느낌의 연출이 있어서 그걸 더 가치를 조금 더 깊게 독자한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연출을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뜻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어떤 평범한 대중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맞아. 생각 안 하거든요. 되게 내밀한 사적인 개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 네. 그런 면에서 사실 되게 다 있어. 네. 그리고 참 이게 후지모 타츠키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은 만화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샘플이 나와버린 거야 지금. 그 단편지. 이 17, 22, 22, 26 단편과 지금 룩백 너도 할 수 있어. 체인소맨도 안 봐도 돼. 나도 할 수 있어가 아니지. 뭐냐 핵심은 뭐냐 시작해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선은 그래. 여러분 이 17, 21 보면 알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선은 진짜 보고 싶지 않아. 이 근데 나 너무 좀 단편들 보면 뭐가 있냐면 우선은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대갈치기라고 하잖아요. 전문 용어로. 네. 근데 대갈치기를 있잖아. 체인소맨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룩백도 해. 아 필요하죠. 특히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라사 나키거든요. 대갈치기. 근데 대갈치기를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카메라를 넣었다 뺐다 원경에 넣었다 안 넣었다 그 대가리를 조절하는 거지 그야말로. 근데 이 17, 22, 20, 26 보잖아요. 너무 대갈치기야. 머리통이 다 너무 크고 만화 딱 펼치면 머리통밖에 안 보여. 그 와중에 홈통은 다 같아. 약간 작가 표정 연습하려고 만든 꽉 만화. 차 있어. 그 와중에 다 애들이 계속 울고 웃고 하고 있고 자극적이고 쾌감밖에 없으니까는 너무 감정이 과잉돼 있어. 과잉됐잖아. 근데 과잉되는 와중에 그거 있죠 고백하는 만화 학생회장이 근데 외계인 나오는 거? 과잉돼 있는 와중에 갑자기 누가 살인마가 죽인대. 그러고 있는 와중에 또 고백하려고 하니까 외계인이 등장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만약 체인소맨도 안 봐도 돼. 이 초기 단편지 17, 21, 20, 26과 룩백만 딱 세 권만 사서 봐도 이 갭의 차이를 공부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체인소맨 봐도 되고.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야 이건 진짜. 예.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최재훈 작가님 표현대로 훌륭한 믹서기지. 훌륭한 훌륭한 믹서기였던 거지. 근데 지금은 다른 거는 옛날에는 그 믹서기에 자기가 원하던 말을 막 집어넣었다면 지금은 내가 뭘 믹서하고 뭘 내놔야 되는지 알아. 예, 그게 다른 거야 지금은. 예. 그래서 저도 체인소맨 2부는 좀 기대하고 있어요. 방금 12권을 방금 사서 봤는데 근데 체인소맨 혹시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네, 봤어요. 1화만 보다 말았어. 전 다 봤어요. 저도 다 봤어요. 12화까지. 어때요? 그러면 안 되죠. 감독 누구야? 감독 이번이 처음 입봉작이라 그랬어. 그래 욕 많이 먹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나름의 훌륭함이 있어요. 그리고 팬들은 아시겠지만 오타쿠들은 나와주기만 하면 뭐든 좋아요. 맞죠. 근데 솔직히 특히 이제 슬램덩크 같은 거 또 보니까 애니메이션 극장판 하필 시기가 너무 아니, 그 완성도가 너무 아쉬워. 왜냐면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게 만화를 재판을 얼마나 더 찍어내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차이라서 그런 면에서 실패인 거지. 솔직히 BD도 잘 안 팔렸어요. 스파이 패밀리도 마찬가지. 유명하잖아 그거. 몇 장밖에 안 팔려가지고. 1000몇 장 그러니까, 팔렸던데 진짜. 아 진짜요? 블루레이 그 디스크. BD가 진짜? 1000몇 장밖에 안 팔렸어요. 근데 옆 동네에서 스파이 패밀리도 맞아. 엄청 팔리고 BD 판매량 좋은 게 많아가지고. 저는 1편보다 껐어요. 1편을 진짜 껐다니까요? 1편을 제일 못 만들었어요. 아 진짜로. 진짜요? 근데 갈수록 보다 괜찮아지긴 해. 네, 뒤편이 훨씬 근데 괜찮고. 그 우리가 지금 한 3시간 동안 얘기했던 이 체인소맨의 미덕. 근데 만화책이 이 미덕이 되게 전형적인 연출과 네. 전형적인 작화와 3D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쨌건 후지모토 타츠키는 이제 흔한 인간이 아닌 건 확실하거든요. 다 파괴해버리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예를 들면은 송사리를 먹잖아. 아 그러니까 그게 봐봐요 이게 죽은 송사리를 먹었다니까. 실제로 이거를 송사리는 못 먹더라도 송사리 먹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해야 돼.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이노ue 다케히코가 이노ue 다케히코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의 의도와 올고지 다 담긴 애니메이션 우리는 만끽할 수 있단 말이야. TV 애니메이션 슬램덩크는 당연히 좋지만은 달라 좀.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체인소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는 그만큼 후지모토 타츠키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은 그만큼의 기인이거나 혹은 특이한 사람이 그걸 재해석해서 혹은 매체에 대한 그치 매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가 않고 너무 평이하게 연출해 버리니까 사실은 너무 이상한 애들과 이상한 장면들로 가득한 건데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보고 있는 동안은 그랬구나. 글군. 그리고 나는 화가 나 있어 지금. 저도 진짜 너무 열받았는데. 그러니까. 나의 체인소맨을 제작사가 마파인데 얘네가 이제 체인소맨을 엄청 이제 밀어주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그 PV가 나온 날 그거를 생방으로 뭔가 특집 방송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거기서 감독인가 어떤 스태프가 우리는 이 체인소맨 애니메이션으로 지금까지 뭐 없었던 것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성우 캐스팅도 열심히 해놓고 뭔가 특별한 걸 시도하고 열심히 많이 할 거다 해서 기대를 잔뜩 시켜놓고 있었는데 까보니까 그냥 돈 많이 쓴 그치. 연출. 그냥 전형적인 네. 연출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갔고 또 3D 스타일로 갔잖아요. 맞아. 근데 액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한 게 후지모토 타츠키의 좋은 연출은 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면에서 시도되어가지고 좋은 연출이 많은데 그걸 이제 움직이는 영상으로 가져다 버리니까 가벼워. 가뜩이나 그러니까. 이게 죽는데 3D 느낌으로 가니까 훨씬 더 죽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은 맞아요. 아니 왜냐면 만화책에서도 액션씬 진짜 엄청나게 막 특출난 느낌은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연출이 좀 더 되게 독특한 느낌이 그러니까 많았었어서 이게 악마별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정점이 마키마고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엄청나게 정적인 마키마와 엄청나게 액션으로 가득 찬 덴지의 그 갭. 거기서 오는 재미가 우린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덴지가 악마랑 싸울 때의 재미와 마키마가 다른 애들이랑 싸울 때의 재미가 달라. 근데 핵심이 뭐냐면 그 갭, 그 엄청난 진폭에서 오는 재미가 너무 재밌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거를 찝어내야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당연히 애니메이션 할 때 그러면 안 돼. 네. 맞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 뒤쪽 보면 아키마 그 교토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시즌 1이 그 봐야겠어. 만화책 시즌 1 다 담고 있진 않죠. 아니야 절반 정도 돼요. 절반 레제 나오기 직전에 끊겼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교토 장면 나오거든요. 그죠. 네, 근데 그 마키마 장면이 어때야 되냐면은 되게 변태적이어야 돼. 되게 정적이고. 근데 너무 평이해. 깔끔하고 이런 느낌들. 네, 그러니까 그치. 근데 덴지는 되게 순수하지만 거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뭔가 약간 그 갭이 없어. 저는 그 성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성우 문제도 있지. 맞아, 성우도 진짜요? 안 맞아. 근데 성우 저는 그냥 여담으로 되게 막 오디션 엄청 막 많이 하고 막 그랬었다는데. 오디션 많이 하면 뭐해. 지원도 진짜 그 오디션인데 잘못 초이스를 잘해야 돼. 초이스를. 거의 다 결국 감독의 역량이야. 엄청 신인 성우들이 주연을 엄청 많이 맡아가지고 진짜. 그리고 감독이 디렉을 엄청 많이 넣은 걸로 아는데 약간 감정을 죽이려는 식으로 했나 약간 실제 말하는 식으로 애니 연기 말고 실제 말하는 식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디렉. 그래서 이게 참 그리고 전 이게 좀 별거 아닌데 이거는 이게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중 하나가 작화인데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만화의 가장 뛰어난 미학 중에 하나가 과장의 미학이잖아요. 없는 것도 오케이거든요. 뭐 약간 말도 안 되더라도 약간 보게 돼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덴지의 악마 체인소맨, 그러니까 체인소가 이게 구현되는 그 상태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봐도. 나중에 구현된 거 아니면? 지금 체인소맨 상태 이거 디자인. 대가리에 대가리에 토. 전기톱 있고 팔에 전기톱 나오는 거. 다리에도 나오죠. 다리도 나오고 나중에 심지어 전신으로 다 나오잖아. 나중에는 처음에는 아무리 뭐 고무고무도 있고 뭐 조로잖아. 조로. 뭐 말 다 있지만 대가리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머리통에서 체인소가 바뀌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뜬금없이 여기 팔의 사이에 붙어 그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차라리 클로처럼 울버리네. 그거는 맞아. 칼이 촥 나와서 그냥 싸우니까 저건 그럴 법해. 근데 체인소가 매달려서 막 돌아가. 이거 어떻게 그래가지고는 원리가 너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만화니까 허락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보면 어차피 그런 만화인데 뭐.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게 이 사람은 진짜 만화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 왜냐면은 후지모 타츠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구현되냐 아니냐 관계없이 이거 하고 싶어. 그게 뭐가 중요해. 톱에 피 칠칠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썰어버리는 걸 하고 싶은 거지. 그런 면에서 참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았다. 그리고 암만 톱을 많이 들어 사람이 2개밖에 못 드니까 난 3개 들 거야 이랬을 거야 그냥. 3개 든 거. 게다가 나중에 다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만약에 만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초기작이랑 룩백만 해서 같이 보셔도 공부할 지점들이 많고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체인소맨이 이미 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혹시나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방송 듣고 나서 이거는 팔로잉 해야 되는 만화다. 팔로잉 하면서 보셔야 되는 만화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 믹서기가 어디까지 갈아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지 모른다. 맞아요. 그런 지점에서 꼭 챙겨봐야 되는 만화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3시간 걸쳐서 얘기를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건축이나 미술이나 결국에는 그 피할 수 없는 작품이 있어요. 꼭 봐야 될 문학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내가 만화를 한다? 예를 들면 슬램덩크는 피할 수가 없어. 데스카 오사무의 작품 중에 뭐 예를 들면 불새나 블랙잭이나 이런 몇 개는 피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국만화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나 아르네임의 내 딸들 같은 걸 피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체인소맨은 그런 작품이다. 그리고 그런 작품이 될 거다. 네, 그건 확실해요. 현 시대에서는 제가 예전에 그럴지도 모르겠다 정도였던 게 아이실드였어요. 아이실드. 근데 아이실드는 이제 긴가민가 했었어. 그냥 처음부터 당연히 좋긴 했는데 어쩌면 이분의 성장 상황 이런 것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원펀맨을 보고 나서는 다른 의미로 이것도 꽤나 피할 수 없는 작품이 됐구나. 작가가 됐구나라고 됐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무 길어진다. 그래서 이제 또 약간 덧붙이자면은 아까 공부 얘기를 해서 생각난 건데 만화가가 된다는 거는 만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좋은 시나리오도 공부하고 좋은 작가도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체인소맨 후지모 타츠키한테 인문학적 소양이 있냐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인문학적 소양이 엄청 많지는 않아. 없으니까 나올 수 있는 만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 엄청난 오타 덕력, 그 덕력에 다 녹아 있거든요. 이 사람이 고전을 공부하고 이랬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은 이 사람이 즐겼던 모든 문학 그 전반에 거친 미디어에는 사실 다 녹아 있는 거거든. 네, 그런 면에서 사실 돌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뭐 시나리오 공부하고 작화 공부하고 이런저런 연출 공부하고 해서 잘 준비되면 만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화를 계속 완성시키는 게 만화가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무엇보다도 좋은 샘플이지 이 후지모 타츠키의 초기 단편은. 나 보기 싫어 이 후지모 타츠키의 초기 단편은 뭐냐? 뭐야? 나도 지금 빨리 시작하자. 뭔 소리 하는지도 근데 모르겠고. 뭐냐? 대신에 몇 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한 거죠. 만화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2023년 2월 23일이었고요. 오늘은 후지모 타츠키의 맞지? 후지모 타츠키의 원펀맨이래. 체인소맨이랑 이제 초기 단편작들 그리고 룩백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제 일정을 짜가지고 하고 있어서 아마 2달 간격으로 한 번씩 찾아오는 걸로 얘기돼 있으니까 다음엔 또 다른 만화, 재밌는 만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네, 오늘 되게 즐거웠습니다. 새해 첫 방송인데 좀 영혼을 담아서 해주세요. 매번 제가 그래요? 끝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근데 되게 뭔가 어떤 의미로는 되게 뭔가 충격적인 작품이었었어가지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했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핫한 작품이라서 이걸 지금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최지훈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게 생각나는데 슬램덩크 다음에 이걸 녹음해서 그 의미가 말씀해주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해. 안 다뤘으면 안 봤을 만하죠. 네, 완전. 근데 알고는 있었거든요. 알고는 있지. 알고는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 없지. 알고는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감성 느낌은 그렇게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안 볼 것 같았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미학탐구회한테 감사한 게 제가 안 볼 것 같은 만화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읽게 되고 많이 또, 봤죠. 지금까지 그랬죠. 저도 그랬고. 그런 게 많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공부하는 시간도 되고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만화였는데 이렇게 다룰 수 있어서 또 좋았고 또 제가 보면서 놓친 부분 또 못 본 부분들 다른 분들 얘기 통해서 들을 수 있어가지고 2부를 볼 때 그런 얘기들을 되게 참고하고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면서 또 열심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지금 흥분해가지고 그거 생각하고 그런 거지. 댓글에 우리 그 망가다 보면서 전우님이 말 너무 많다고 누가 써놨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아까부터 계속 그게 걸리는 거야 지금. 근데 멈출 수 없어. 그리고 혹은 다른 분들 얘기도 더 듣고 싶다고. 근데 이제 좀 흥분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오시미 슈즈도 그랬고.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쨌거나 작가지만 동시에 오타쿠로서 동시대에 이 그 후지모 타츠키라는 작가를 함께 하고 있어서 너무 사실은 약간 감동적이야. 그 이제 데즈카 오사무는 이제 뭐 완전히 동시대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고맙다. 너무 좋고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싶은 작업이고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감사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